해가지고 입력해야 되나? 그죠? 이거 신용카드 결제에 따르면 배제되는 거니까 밑에 있죠. 거기 친절하게 신용카드 보험료 결제 포함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. 사용한 금액 토탈이다 이렇게 넣으면 그 부분을 자동적으로 자기 알아서 빼야 된다는 점. 이게 연동해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신용카드는요. 신용카드 공제하고 그래서 의료비하고 교육비가요. 교육비하고 이렇게 이중공제가 된다는 사실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신용카드 공제도 해주고 의료비도 되고.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가 똑같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다 되는 게 잘 드물죠. 신용카드 공제하고 의료비하고 되는 경우가 이거는 좀 많이 있네요. 그죠?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병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가서 카드 끊으면요. 여기 됩니다. 신용카드도 해주고 의료비 공제도 해주죠. 근데 카드 끊었는데 만약에 어디에 가서 냐면 거기 뭐 성형외과 가면요. 그 의료비가 아니니까 안 되고. 그죠? 요거 신용카드 의료 교육비하고 되는 거는 어디가 될까요? 공교육기관의 수업료 같으면 요거는 되는데 요건 안 되죠. 그죠? 그쵸? 학원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? 요거는 되는데 요건 안 되고. 그러면 되는 건 뭐 있을까요? 취약전 아동에 있죠. 교육비는 어떻게 됩니까? 카드. 학원에서 카드 끄는 거는. 취약전 아동은 교육비 해주잖아요. 그죠? 신용카드 해주고. 이런 경우에 중복공제도 된다는 사실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한도액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앉아 공제액을 한번 보겠습니다. 신가 사용액.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은 이렇게 공제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. 신용카드 사용액이겠죠, 그죠? 공제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. 공제 안 되는 거 빼고. 총 금액에 뭡니까? 25%를 초과하는 금액에 15%가 뭐야? 30%를 공제주고 한도는요? 3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. 둘 중에 작은 건데요. 총 금액에 뭐 20%가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거는 뭐 여기에 들어갈 끼가 없고요. 300만 원 한도라 보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. 알파 한도. 이게 바로 전통시장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있죠. 각 뭡니까? 각 100만 원씩. 그러니까 토탈에서 얼마? 세장 있죠. 5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를 얘기합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있죠. 이걸 세부담을 그죠? 그러니까 세금을 좀 줄이겠다. 이런 거는 별로 잘 되지 않는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잘 안 된다. 각 100만 원, 각각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, 100만 원 한도니까 토탈 500이다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걸 별도 한도로 집어여가지고 100을 해야 되니까 얘는 다른 한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이게 바로 쓴 만큼이 바로 한도가 되니까, 그죠? 별도의 입력란이 있을 거라는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까 전에 뭘 할래 했지? 사원 등록할 때, 연말정산 할 때, 그죠?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
여기 보면 총급여가 있고 보면 국민연금보험료랄지 그냥 일반적인 보험료 있죠. 건강보험료하고 뭐 장기요양이라 고용보험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은 실제로 딱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걸 만약에 삭제해가지고 삭제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해가지고 손흥민을 이렇게 때리면요. 제가 딱 불러올 때 자동적으로 뭡니까? 국민연금보험료랄지 일반적인 있죠. 이런 것들은 딱 불러오죠. 그죠? 아까 얘기했던 사회보험료, 연금보험료, 그죠? 이렇게 있는 금액이 그대로 공제는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다.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구조를 좀 익혀야 되는데 지금 주택자금 공제하고 소득 신용카드 공제를 했지 않습니까? 그거는 요 칸을 나누어서 있죠. 소득 공제 두 개는 이쪽에 있어요. 왼쪽에 있고 세액 공제는요. 좀 오른쪽에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쭉 내리시면 여기 보면 뭐 여기 장기주택의 저당차익금 어찌고 저찌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 기부금은 옛날 거예요. 요 기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? 제일 밑에 내리시면 신용카드를 입력하는 欄 있죠, 그죠? 대상이 되는 것들을 쭉 입력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별도의 한도,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에 별도로 있어야 되죠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용한 공제되는 사용액 중에서 1,000만 원이 가능하다 하면 1,0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전통시장이다 하면, 그죠? 만약에 여기는 뭐 80만, 여기는 100만 원이고 여기가 1,000만 원 냈다. 근데 여기 100만 원 쓰고, 그죠? 여기 100만 원 쓰고 여기 100만 원 쓰고 여기에, 그죠? 800을 썼다 하면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? 1,000만 원 중에 800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토탈 1,000만 원 썼는데 그 1,000만 원 쓴 부분이 뭐야?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 100만 원이라면 이쪽을 별도로 넣고 나머지 분을 이쪽에 입력해야 된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신용카드랄지 여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. 그 중에 한 3개 정도 내잖아요.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죠. 그래서 뭐 그런 가장 많이 내는 부분이 바로 보험료 이런 거 있죠.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적용해 보면 별로 돈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. 그런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여기서부터 쭉 해서 있죠. 보험료부터 해서 의료비, 그 다음에 교육비, 그죠?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부금, 밑에 보시면 기부금 있지 않습니까? 정치자금 기부금이랄지 뭐 지정비부분의 법정기부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연금저축이랄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란이 있는 거고요. 부양가족 이쪽에 여기에서 실제로는 여기 부양가족별로 해서 불러오는 경우인데 우리 지금 현재 시험 구조는 여기에서 바로 입력하게 돼 있고요. 점검무지가 있으면요. 소득명세에서 점검무지에 대한 있죠. 합산해야 되죠.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된다는 점, 어디 쪽에 입력이 되는지를 좀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기출 이제까지 됐던 문제 있잖아요. 중에서 좀 제가 지금 쭉 보니까 유형이 좀 별도로 된 거 있잖아요. 뭐 기타 소득 같은 거 여기 보면 뭐 기타 소득 같은 거 한번 해봐라 하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는 연말정산하고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하고 이렇게 돌리는 이제 메커니즘 같은 거 그 다음에 퇴사자까지 해서 그죠? 퇴사자, 계속 근로자, 점검무지, 그 다음에 원세세 돌릴 때 미완급세액 지불했는 것까지 세트 메뉴 있죠.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는 거를 좀 추려보고 있어요. 추려가지고 그것만은 1시간을 걸쳐가지고 쭉 있죠. 같이 한번 기능을 해볼 생각입니다. 기능에 대한 구색을 다 한 번씩 해봐야지 이걸 할 수 있으니까요. 자, 일단 여기까지 해서